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세 난민, 어떤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다뤘던 영상, 많은 분들이 말했던 어떤 역효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기사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경제 수장도 역효과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정부에 있는 분도 지금 전세 난민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임대차 3법, 뭐 계약 갱신 요구권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되게 좀 그러니까 공직자 분이죠. 자, 이분은 이제 마포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죠. 실거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나가서 전세를 또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작 정부 측에 있는 고위 그 공직자 분께서 이거를 지금 맞은 거죠. 이런 피해를. 그러니까 뭐 집을 사면 이분이 돈이 없진 않겠죠. 집을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1주택을 다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또 쉽게 살 수는 없죠. 다른 지역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서울 전셋집 전셋집을 알아봐야 처지가 됐지만 녹록지 않다. 전세가는 지금 한 8억 3천에서 9억 사이로 껑충 뛰었대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가. 근데 지금 현재 7일 날이라고 그랬나요? 7일 날 전세 매물은 3개뿐이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 아까 말했죠? 8억 3천에서 9억.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전셋집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이 있는데 제 지인이 B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B에 살고 있는 그 전세 똑같이 살고 있는 분이요. 이분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사 못 간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사를 가려면 또 전세로 갈 건데 우선 전세 갈 어떤 아파트나 뭐 매물이 없다는 거죠. 집도 없고 나온 게 없고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A라는 집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은 이제 거기를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뭐 어떤 법적으로 막 싸우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 A라는 집에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기로 했어요. 계약을 또 다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가 지금 속속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지인은 B집에 살고 있는 전세자한테 사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뭐 내용 증명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일자에 이사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월세를, 월세도 어떻게 보면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 제 지인이 여자분인데 시댁에 들어가서 잠깐 살아야 되나?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기 좀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물론 본인 부모님도 그냥 어르신들이랑 사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우선 나는 경기도에 집이 있고 와이프 직장, 아기 어린이집 때문에 잠실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다른 지역에 집이 있고 나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왔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 우리 집주인의 집주인이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들어가 살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주인의 집주인이 쫓겨나서 본인 집으로 이사하기로 함. 또 우리 집주인이 쫓겨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나보고 나가라 함. 내가 갈 곳이 없어져서 우리 세입자, 경기도에 있는 집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함. 우리 세입자 본인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함. 우리 세입자의 세입자가 쫓겨나서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 멘붕이 옴.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똑같은 건데 이게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그냥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 나가라고 하는 사람 또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거주를 본인 집에 실거주를 하게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원하는 게 떨어질 수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월세 산다는 거는 고정비가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내가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집주인이랑 빨리빨리 그 기간 내에 빨리빨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뭔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